이미 저렇게 뼈 색깔이 점점 더 변색이 심해지고 까맣게 비어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속 안에도 염증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골수염까지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다 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이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주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가끔 하는데 인공관절의 감염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57세 여자 환자분, 조금 나이가 좀 많이 젊어요. 관절염이 심하면 뭐 사실 젊은 나이라도 인공관절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뭐 인공관절 한 거 자체가 뭐 이상한 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인공관절 하셨어요?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 그때 처음 인공관절 하기 전 사진 보면은 관절이 꽤 있죠. 여기는 이제 뼈하고 뼈끼리 이미 좀 닿은 상태고, 바깥쪽에도 좀 관절이 좀 있고, 나이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고, 옆에서도 보면은 이제 꽤 좀 관절이 꽤 좀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 인공관절 할 수도 있지. 왼쪽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여기 다 닳았어요. 여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 옆 사진도 좀 안 좋고, 뚜껑 뼈 있는데도 좋지 않고,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내반이 상당히 좀 심했던 상태예요. 여기 내측이. 그래서 내측 관절염이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거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을 했죠. 오른쪽 했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정면 사진, 측면 사진 괜찮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다 했는데, 인공관절은 그냥 했어. 뭐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면서 약간 좀 물도 차고 통증이 계속 있고 뭐, 그래서 보는데 약간 여기가 좀 내측이 조금 뭔가 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옆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제 내측이 좀 뭔가 여기가 좀 까맣게 좀, 여기도 약간 그런가 좀 비어가.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으로 한번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한 달 반인가 2달 있다가 세척술 한번 했어요. 감염을 의심을 좀 했겠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아파. 여기가 조금 더 뭔가 까맣게 더 뭔가 좀 비어가요. 아래쪽도 좀 색깔이 좀 그래. 보면은 여기가 조금 더 까맣게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위에도 좀 그렇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게 이제 이미 수술하고 나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효과가 없어. 이미 세척술도 한 번 했고 항생제도 계속 쓰고 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열도 나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저 뼈까지 저렇게 색깔이 좀 변색이 좀 까맣게 됐다는 거는 뼈 속안에까지 염증이 좀 갔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골수염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뼈 색깔 변색이 없고 뼈에까지 염증이 안 생겼으면 세척술하고 인공 그 연고를 좀 바꿔가지고 오금 쪽에 있는 부위까지 한번 싹 다 청소를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100% 그거만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미 저렇게 뼈 색깔이 점점 더 변색이 심해지고 까맣게 비어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속 안에도 염증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골수염까지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다 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공관절 감염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놓긴 했는데, 감염이 되면 이제 일단은 아파요. 걸을 수가 없어. 딛기가 힘들어. 그 부위가 계속 쑤시고 막,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더 아파. 세균들이 그냥 그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면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억제가 돼 있다가, 내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나오는 거야.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녀. 약간 뭐 열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이 정말 떨어지면 이제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폐혈증 무섭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인공관절 하기 때문에 고령에서 이제 인공관절 감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통증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까지도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인공관절을 다 빼지 않고서는 그 염증을 긁어낼 수가 없어. 또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공관절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항생제를 주사로 쓰고 하더라도, 약간 항생제 들으면 살짝 가라앉는 것 같다가도 인공관절 주변에 있는 균 자체가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재발해요. 도돌이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좋다가 나빴다, 좋다가 나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좋아지면 상처에서 고름도 나고 뻘겋게 붓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 인공관절 다 제거를 하고 뼈속에 있는 염증까지 확실하게 다 긁어내고, 항생제와 뼈 시멘트를 버무려서 만든 프로스탈락이라는 그 인공관절 대체물을 넣고 6주를 주사를 항생제를 써야 돼요. 물론 6주 주사 항생제 쓴다고 해서 다 낫는 건 아니야. 수술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좀 잘 긁어내고 염증을 좀 정리를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염증이 있을 때 이제 세균 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술이라는 거는 그 세균 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잖아. 전쟁에서 적군이 많으면 아무리 총을 쏘고 대포를 쏴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 적군이 뭐 1000만 명 있는데 뭐 그 대포 총 쏜다고 뭐 되겠어요.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너무 많으면 그냥 핵폭탄 한번 빵 터트리는 거야. 그냥 990만 명 그냥 날려버리고 한 10만 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수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최대한 안에 들어서 직접 그 균들을 다 최대한 좀 지저분한 조직들 그 안에 있는 균들을 싹싹싹 긁어내서 눈으로 보이는 부위에는 최대한 좀 염증을 좀 제거를 하고, 그러면 균수가 그만큼 줄 거고, 나머지를 이제 약을 가지고 억제를 해서 치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술의 목적이고, 이제 최대한 빡빡 긁어내는 게 이제 방법인 거죠. 근데 인공관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빼는 거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나눠서 인공관절 빼고 항생제 시멘트 비드와 프로스탈락 넣고 주사로 6주 항생제 쓰고 괜찮아지면 이제 인공관절을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들어갔고, 보면은 이제 제거한 아주 지저분한 그런 그 염증 덩어리들 꽉 차 있는 거 다 제거한 거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빼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인공관절 원래 했던 거는 괜찮으니까 놔둔 거고, 이쪽에가 이제 인공관절 비슷하게 생긴 프로스탈락, 그 다음에 요 뼈 좀 녹은 데는 이제 시멘트 비드들이 요 아래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아직은 이제 수술한 지가 사실 1년도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 다행히 뼈가 많이 녹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많이 녹으신 분들은 저 정도 시멘트 비드가 아니라 위아래를 꽉꽉 채우고 막 그렇거든요. 이 정도 해가지고 6주를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굳어버리니까, 염증이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염증을 제거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수술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관절을 다시 넣으려고 이제 이렇게 염증 제거 수술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스탈락을 넣어놓고 이제 가만히만 놔두면 그대로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술할 때 공간이 안 나와. 인공관절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프로스탈락을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CPM은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죠. 뭐 다 안 돼요. 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60도, 70도, 90도 하여튼 되는 만큼 해놔야 조직이 조금 여유가 생겨. 이렇게 해놓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CPM을 해서 무릎 운동을 시키고 주사는 계속 좀 쓰는 거죠. 이렇게 수술했을 때 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수술할 때 조직을 떼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균 배양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수술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항생제를 계속 썼던 분이기 때문에 균은 잘 안 나와요. 실제로 균은 있는데 검출이 잘 안 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항생제 쓸 때 이제 광범위 항생제를 쓰는데, 이제 그 항생제도 뭐 두루두루 잘 들어요. 약하지 않은 항생제인데, 만약에 이제 수술했을 때 제거한 조직에서 다행히 균이 나온다고 하면 그 균에 맞는 항생제로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이분은 안 나왔지만 이제 항생제 처음에 썼던 게 이제 잘 들으니까 괜찮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고 6주까지. 근데 이제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건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씩 월요일 목요일 ESR이라는 만성 염증 수치와 CRP라는 급성 염증 수치 두 가지를 보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상태면 당연히 염증은 좀 잘 잡힌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경험상 보면 첫 수술하고 3주 전후 정도에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면 이제 괜찮아요. 대부분 한 3주 정도 내면, 늦어도 4주, 빠르면 한 2주 반, 그 정도 안에서 대부분 잘 나으시는 분들은 정상치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쭉 보니까 뚝뚝뚝 떨어져서 3주 만에 정상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염증 컨트롤은 당연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6주째까지도 염증 괜찮으면 그때 프로스탈락을 제거를 하고 인공관절을 다시 넣는 거죠. 물론 이제 이분은 처음 수술할 때도 수혈은 안 하셨고 두 번째 수술할 때도 수혈은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수혈을 뭐 당연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요새는 그 인공관절을 제거할 때도 그렇고 인공관절 다시 넣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피가 잘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사 약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면 수술 작지 않지만 이런 수술을 하더라도 수혈 없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술 이제 할 때 위아래로 기둥이 있는 인공관절을 좀 넣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재수술용 인공관절 특징적으로 좀 위아래에 좀 쇠 막대기가 달려있어요. 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인공관절을 그냥 넣는 것과 여기다 하나 막대기를 넣어서 골수관 안에 딱 채워가지고 넣는 것과는 안정성에 무지한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쇠 막대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로. 재수술을 할 때는 뼈가 정상 모양은 아니거든요. 녹아 있는 것도 있고 수술하면서 좀 깨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처음 수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 수술할 때는 간단한 모양의 인공관절만으로도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이런 감염성 인공관절에서는 뼈도 녹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 기둥이 달린 재수술용 인공관절을 넣어야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감염 인공관절이 가장 사실 인공관절 중에 어려워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재수술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가 이런 감염 인공관절의 재수술인데, 왜 그러냐면 조직이 다 딱딱해져. 이미 염증 때문에 녹은 데도 있고, 뼈도 마찬가지, 뼈도 녹은 데도 있고, 살도 정상적인 살이 아니고, 그런 거를 다 처치를 하고 인공관절 이렇게 넣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야 확보,
그 다음에 인대의 안정성, 그 다음에 이 공간의 확보, 그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감염 인공관절 재수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인공관절 덜렁거려서 하는 달아서 하는 재수술은 완전 껌이죠. 이거 몇 배는 더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수술들은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수준의 그런 인공관절의 재수술이죠. 이분은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이틀째부터 좀 디드셨고 걸으셨고 2주 반 만에 그냥 다 구부리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이가 좀 젊으셔서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58세시니까 정면 사진도 괜찮고 측면 사진도 잘 맞아서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인공관절의 감염에서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여러 병원들에서 자꾸 이제 퇴짜를 맞아요. 인공관절 감염 분들이. 인공관절 이제 했던 병원에서는 이제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은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이제 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대학병원들 요새 워낙 좀 진료하기 쉽지 않잖아요. 대학병원 자기가 한 게 아니면 원래 했던 병원으로 가시라니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게 좀 떠돌아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 찾으면 금방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뭐 사실 힘든데, 왜냐면 2번 수술이잖아요. 이게 인공관절 처음 수술한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 회복될 때까지.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를 2번을 겪어야 되니까 사실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방법은 알겠는데 엄두가 안 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셔야 돼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근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뼈가 더 많이 녹거나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있으실 때는 너무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수술도 좀 더 수월하고 뼈도 좀 더 손상이 좀 덜한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해요. 너무 늦게 오시면 수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관절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되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